자, 그린 마케팅은 노력한다. 뭐 하려고? 극복하려고.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induce, 유도하다. 유도하기 위해서 뭐를? 긍정적인 연상. 연상이 뭐야? 이거 하면 이거 떠오르는 거. 긍정적인 연상들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연상이니까 뭐하고 뭐하고 연결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이의 연상들이냐? 사업체들과 그 자연 환경 사이의 긍정적인 연상들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뭐 단어를 다 알고 문법적으로 직역을 다 했단 말이야. 그랬다고 끝이 아니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는 게 아니거든. 다다다다 다다다다 지금 이것들을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울풀하게 읽어내야죠. 영혼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항상 영혼을 잡아내려면 뭔가 이렇게 엣지 있는 단어들이 왜 쓰였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불신? 긍정적인?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지금 자리를 잡게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 그린 마케팅이라는 게 뭐겠어요? 마케팅이잖아. 마케팅이 뭐 하는 거야? 어쨌든 팔아먹으려고 광고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마케팅인데 그린이라는 거는 붙으면 친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린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 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말로 혹은 어떻게 보임으로써 물건을 팔고 싶은 거야? 우리 회사 어때요? 친환경적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봐봐. 마케팅이라는 거의 특징이 어떻겠어요? 아니 있는 거보다 축소시켜서 마케팅을 하겠어? 아니면 없는 것도 뻥튀겨서 마케팅을 하겠어? 없는 것도 뻥튀기 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이 회사가 1만 가지고 있어도 100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마케팅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린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소비자가 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도 불신, 저 회사 진짜 그거 맞아?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어도 뭐 해야 되겠어? 넘어서야죠. 그걸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마케팅이라는 거는. 알겠어?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불신을 넘어서려고 노력해? 유도해내려고. 뭐를? 긍정적인 연상을. 뭐와 뭐 사이에? 사업체들과 자연환경 사이에. 그러니까 그 회사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게끔 막 숲이 떠오르고 이래야 돼. 그렇게 좋은 연상들을 만들어내려고 유도해내려고 소비자의 일단 뭐를 불신을 넘어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린 마케팅은. 됐어 이제? 그러한 마케터들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그린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들이겠죠. 그러한 마케터들은 종종 만들어. 주장들을 만들어. 어떤 주장들을 만들어? 모호한. 이런 것도 좀 긍정의 느낌이에요? 부정의 느낌이에요? 좀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들이 지금 오거든요. 모호한, irrelevant, 뭐한, 부적절한, 혹은 뭔가 관련 없는, 혹은 오도하는, 좀 잘못 이끌어가, 거짓으로 딴 데로 이끌어간다. 원래는 이런 건데 우리 이래요 하면서 딴 데로 이끌어간다. 혹은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주장들을 종종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마케터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여기 뒤에 이 주장들이 너무 좀 안 좋은 말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굳이 이럴 것까지 있나? 네. 계속 가보죠. 자, 흔한 테크닉들이 누가 쓰는 테크닉이겠어요? 이 마케터들이 쓰는 테크닉이겠죠. 흔한 테크닉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사용하는 걸, 뭐를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흔히 얘네들이 쓰는 테크닉이다 라는 얘기죠. 지금 어떤 단어들이요? 뭐 함축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의미하다라고 외우면 돼.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 뭐를 의미하는 sustainability가 뭐라고? 지속 가능성인데 단어 뜻을 그대로 봐도 니네한테 뭐가 오는 게 없다고. 지속 가능성이란 말은 뭐라고? 친환경성이에요. 친환경성. 그러니까 친환경성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얘네들이 흔히 쓰는 테크닉이에요. 당연하죠. 그린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이 회사가 뭔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단어들을 써야 되겠어? 당연히 뭔가 친환경성을 뜻하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이게 제일 흔한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자연의 이미지들을 쓴단 말이에요. 아니 회사 이미지 광고하는데 막 숲에서 막 이렇게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이미지들. 그다음에 갈색과 녹색의 스킴들. 스킴이라는 거는 뭔가 배경 지식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회사 그러니까 광고니까 어쨌든 막 이 회사가 어떻고 막 이런 뭐 정보성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색상 처리를 할 때 뭔가 갈색, 녹색 이런 게 자연의 색상을 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재활용되는 혹은 유기농으로 보이는 그런 컨텐츠, 내용을 뭐 하는 거야?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를 포함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병렬이 이렇게 잡혀요. 이런 단어들, 그다음에 이런 이미지들, 그리고 이런 배경 지식들, 그리고 이런 내용,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걸 포함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회사들은 때때로 홍보합니다. 뭐를? 그린 이미지를 뭐 함으로써? 스폰서함으로써, 후원함으로써 뭔가 지구의 날 이벤트 같은 것들, 그리고 기부함으로써 어디에? 또 이런 생태적인 자선단체들한테 기부함으로써 혹은 facilitate, 용이하게 한다는 걸 쉽게 한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뭐 하는 걸? 그렇게 하는 걸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뭔가 그린 이미지를 홍보한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뭐겠어? 기부하는 거겠죠.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스폰서를 하거나 뭐 이런 거. 고객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더 촉진시키면서 용이하게 하면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흔한 테크닉은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때때로 이렇게 함으로써 뭐 이렇게 함으로써 그린 이미지를 홍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쓰는 테크닉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흔한 테크닉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또 있고. 이러한 실행들 중 몇몇은 이러한 관행들, 실행들, 그 다음에 이러한 미적인 것들, 뭐 이미지들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색상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휘 이런 것들 중에 몇몇은 예전에는 뭐였다? 상징적인 것이었다. 엠블럼. 뭐의 상징적인 것들이었어? 뭔가 대체 미디어들의 상징과도 같은 것들이었다. 이런 것들은. 그들 중 다수는 이 대체 미디어라는 것들 중 다수는 이끌어진다. 뭐에 의해서? 진실된 친환경 기풍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일단 문법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틀렸죠? 지금 이 문법은 그냥 알면 끝이야. 그냥 알겠어? 알면 끝이라고. 이 문법이라는 게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하나는 프리스크립티브라는 거 단어 뜻으로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썼습니다. 프리스크립티브라는 거는 규정적이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기술적이라 했어요. 윤리지문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일단은 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건 규정적일까요? 기술적일까요? 이런 건 규정적인 거야. 프리스크립티브 하다고. 알겠어? 근데 이를테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기술적인 거야. 문화마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알겠어? 규정적인 거는 법 같은 데 명확하게 쓰여 있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알겠어? 이게 딱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프리스크립티브라는 말이 미리 스크립티브 뭐하다? 쓰여져 있다는 거야. 규정집 같은데 미리 쓰여져 있다고. 그럼 그거 지켜야 돼. 무조건.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예를 강력한 걸 하나 들어볼게요. 영문법에서 프리스크립티브가 뭐냐? 즉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칙이 뭐냐? 문장을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해? 이런 것도 문법이야. 약속된 규율이니까. 문장을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한다? 대문자로 시작한다. 이런 거는 문장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칙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처럼. 근데 디스크립티브는 이를테면 어느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 돼, ing를 써야 돼 이런 것들은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그냥 정할 수 있어? 아니면 맥락을 봐야 돼? 맥락을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다르다고. 근데 이거는 상황을 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래야 하는 거라고. 그냥. 알겠어? 마치 문장 시작할 때 대문자 써야 되는 것처럼. 그게 수능에서 나오는 것 중에 내가 보기에 프리스크립티브가 알겠어? 딱 두 가지가 있어.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거. 뭐냐? 하나의 절에 본동사가 몇 개? 한 개. 이게 무조건 지켜져야 돼요. 근데 가끔씩 보면 문장이라는 게 그냥 뭐 이럴 수 있잖아. 뭐 나는 커서 뭐가 되지? 이건 문장 맞죠? 나는 커서 뭐가 되지? 의사. 이렇게 끝났다고 쳐. 이것도 지금 하나의 문장이긴 문장인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지켜지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아예 문제를 안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이 프리스크립티브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나오는 이거죠. 절과 절의 연결. 절과 절의 연결은 반드시 접속사로 행해진다. 즉 콤마가 대체할 수 없다. 절과 절의 연결은 반드시 접속사로만 한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그냥 알고만 있으면. 그럼 여기 지금 보세요. 그냥 이렇게 쭉 주어, 동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땠어? 여기 콤마를 찍더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 중 다수는 또 are, driven, 이끌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해버려.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왔는데 콤마만 찍더니 그냥 주어 동사가 또 나와. 이러면 뭐라고? 프리스크립티브라고. 해석도 지금 필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석도 필요 없고 이렇게는 무조건 문장은 형성될 수 없다. 외요가 아니에요. 이건 알겠어? 외요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규정이에요. 규정. 얘네들한테는. 알겠어? 아니 이럴 수 있잖아. 봐봐. 어느 나라가 규칙을 콤마는 접속사하고 같아.
라고 규칙을 만들었다면 이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이건 규칙의 문제라고. 얘네 나라 말은 요것이 뭐가 아니라고? 접속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문장 절과 절은 접속사로 연결이 돼야 하고. 알겠어? 그래서 니네가 뭐 내신 서술형 시험도 아니고 틀린 걸 찾아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틀린 거 말면 돼. 뭐만 알겠어? 안 된다는 거 말면 된다고. 답은 3번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가 만약에 나와주면 이런 게 막 3점짜리라고 해봐. 얼마나 땡큐야. 알겠어? 알아봐 주기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안 지우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뭘로 고치느냐 하면 이렇게 고칩니다. many of which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고친다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 여기서는 언급하진 않고 뭘로 고치냐만 그냥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이 문장의 뜻 별거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다른 뭐 어떤 함축 의미가 없어. 이런 지금 그린 마케터들이 하는 이런 일은 옛날에 누가 하던 일이다? 이런 대체 언론들이 많이 하던 일이다 이거야. 그냥 그대로. 그리고 이 대체 언론 중에 다수는 정말 진실된 친환경의 기풍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얘네들 다수는. 뭐 이를테면 기존의 TV 아니면 뭐 신문 이런 기존 언론들은 뭐 이를테면 이럴 수 있죠. 아니 TV 그럼 전기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면 뭔가 친환경적이지 않아. 뭔가 뭐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환경오염도 많이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신문 이 수많은 종이 막 찍어내고 하면 뭐 한다? 엄청 막 그거 한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기존 언론들과는 달리 뭐 한다? 뭔가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대체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런 특징인데 이런 거를 누가 한다? 그린 마케터들이 요즘에는 한다. 그냥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 마케팅은 되었어요. so 있고 that 있죠? so that이에요. so that. 그러니까 that은 문제가 없죠. 그래 내가 항상 그냥 아예 이런 걸 발견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o가 나오면 형용사나 부사 앞에 so가 나오면 계속 이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냥. 왜 굳이 so를 썼지? 매우 그래 라고 하려면 그냥 very를 쓰지. 뭐하고 굳이 so를 썼지? 아, so that 하려고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냥. 알겠어?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알아보는 문제예요. 알아보는 문제. 그냥. 알겠어? 그래서 so가 있고 that이 있으니 suspect는 지금 형용사로 쓴 거예요. 의심스러워 이렇게. 그린 마케팅은 되었어. 굉장히 의심스럽게. 그래서 어떤 사업체들은 피한다. 뭐를? 그 용어를 피하기도 한다. 근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처음에 소비자의 불신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린 마케팅이라는 걸 하더라도 이 그린 마케팅을 소비자들이 무조건 믿는다, 잘 안 믿는다? 잘 안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내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린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 그 용어, 그린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어떤 사업체들은 아예 좀 안 쓰기도 한다. 이게 좀 약간 불신을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대신에 그들은 이름 짓는다. 그들의 활동들을 뭐라고? 지속 가능성 소통 혹은 소통이라는 게 왜 광고니까 어쨌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말을 쓴 거고 뭔가 친환경성 소통이라는 그들의 활동들을 이름 짓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적으로 뭐한다? 참여시킨다. 이 관객들을 어디에 뒷받침하는데 뭐를 어떤 실행적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는 실행적 변화들을 뒷받침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어떤 실행적 변화들 중대하게 감소시키는 뭐를 한 기업의 환경적 발자국을
환경 발자국이라는 건 환경에 끼친 피해예요. 피해. 그러니까 이거를 감소시키도록. 그리고 기여하는, 뭐에 기여하는? 푸는 것에. 뭐를? 사회적 문제들을 푸는 것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실행적 변화들을 뒷받침하게끔 하는 데에 이런 보는 이들을 이상적으로 참여시켜 주는 게 바로 뭐다? 친환경성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이런 거를 이렇게 부른다면 자기들이 하는 활동을 그냥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그냥 말 자체가 지금 그린 마케팅이라는 게 대체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처음 문장에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 쟤들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이렇게 지금 광고만 이렇게 하고 있지. 여러분도 솔직히 TV에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는 이렇게 환경을 생각합니다 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임팩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쟤네들 돈 버는 게 우선이겠지 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별로 안 믿어. 그래서 후반부에는 그래서 그린 마케팅이라는 거 요즘에는 아예 그런 용어도 잘 안 쓰고 그냥 요런 용어를 쓰는데, 요런 용어를 쓰는 게 좀 이상적으로 보는 이들을 좀 이런 데에 참여시킬 수가 있는 거다라고 그냥 이 방법이 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었을 때 오히려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뭐가 없어서 이게 뭐지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2번. 이게 조금 독해적으로는 그래도 뭐가 좀 있죠. 자, 시와 수학 둘 다 어렵다, 이해하기에. 그 이유는, 학생들의 어려움의 이유는 거의 항상 똑같다. 그게 뭐냐? 선생이 말을 안 해. 말하지 않는다. 전부를. 어떤 전부를? 그가 아는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는 스킵한다. 어떤 것들을 스킵한다. 근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게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뒤에 보면 뭔 말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안 가르쳐 주려고 지금 당연히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내가 너네들한테 좀 전에도 이를테면 many of them이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many of which로 바꿔야 돼 라고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뒤에 뭐라 했냐면, 근데 이게 왜 many of which인지는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니까 일단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방금 그 상황도 어때요? 내가 전부를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잖아요. 알겠어? 근데 왜 그랬냐면 나는 시간상 그걸 얘기하려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게 되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결과 여러분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알겠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비록 그가 알고 있지만, 그렇죠, 선생은 다 알고 있겠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모든 거? 전에 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many of which 이렇게 얘기했어. 이걸 알려면 그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알고 있겠지만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아. 뭐를? 시간을. 그걸 처음부터 내려가서 다 설명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것들 전부를 spell out 할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래 스펠은 우리가 스펠링 할 때 그 스펠인데 철자를 쓴다. 스펠 아웃 하면 동사에다가 이렇게 끄트머리에 아웃을 붙이면 대체로 이 동작을 철저하게 좀 끝장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펠 아웃은 그러니까 철자를 쓴다라는 스펠에서 나왔지만 하나하나 다 꼬박꼬박 쓰는 거잖아요. 전부 다 써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세부적으로 말한다. 세부적으로 알아낸다. 뭐 설명한다. 다 됩니다. 세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전부를 다 상술을 할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아니, 보세요, 여러분. 번, 아웃. 번이 뭐야? 타는 거잖아요. 번, 번, 아웃. 이제 이런 말들이 있다면 어떤 동작을 하면 동작의 지속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동작의 지속 시간을 이런 터널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그 동작을 시작하는 게 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이 동작이 끝나는 게 바로 뭐야? 이 터널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작을 하나의 지속 기간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건 뭐야? 그 동작을 끝까지 다 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번아웃이면 어떤 상태니까? 번만 써서는 불이 지금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조금 불타는 건지 다 타는지를 번만 쓰면 모른다고. 그냥 타는 거니까. 여기서 번아웃을 하면 뭐야? 번이라는 게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탔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뭐예요? 웨어 아웃 하면 웨어는 뭐예요? 뭔가 입는 거잖아. 그렇죠? 어떤 옷을 니네가 입는 거를 다 끝냈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옷의 수명이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더 못 입어 이제. 끝까지 다 입었어. 여기서 끝까지 다 입었다고. 그래서 그 뭐라 해? 우리 옷이 뭐 이렇게 닳다? 해진다. 이게 표준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옷이 이렇게 다 떨어지고 누더기가 되고 막 이런 거를 웨어 아웃이라고 하죠. 알겠어?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내용상으로 지금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가 돼야 되겠군요. 전달하는 것은 뭐를? 많은 정보를 단 하나의 언급 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이다, 뭐이다, 컴프레션이 완전 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what이 지금 about 뒤쪽에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컴프레션이라는 게 완전히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직역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표현 자체가 없죠. 그냥. 그래서 의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야 이게 그대로 하면 단 하나의 언급 속에 많은 정보를 담는다는 게 뭐야? 그게 바로 뭐다? 압축이다. 압축이 뜻하는 바이다. 압축이 뜻하는 바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압축이라는 게 뭐에 관한 것인가 하는 거다 이거야. 알겠어? 압축이라는 건 이런 거에 관한 거지. 이런 거에 관한 게 뭐야? 단 하나의 속에다가 많은 걸 담는 거. 이런 게 압축이 하는 일이다. 압축의 개념이다. 이 정도의 뜻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이런 유형이다. 압축의 이런 유형이다. 강조 구문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뭐는 원인이 되는 것, 책임지는 것, 뭐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시와 수학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유형의 압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압축 때문에 뭐한 거다? 이해가 어려운 거다 이거죠.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압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나 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가 왜 나왔냐?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 둘 사이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차이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나는 결국 이 위까지는 뭐야?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었던 거죠. 뭐와 뭐의? 시와 수학의 이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의 공통된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뭐였어?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짧은데 압축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공통된 이유였는데 그러나 하면서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제 둘이 이제 차이점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압축은 수학에서의 압축과 그러면 이제 뭐 시에서의 압축의 차이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수학에서의 압축은 수직적이다. 그럼 이런 말 보면 이제 뭐 시에서의 압축은 뭐 하겠구나? 수평적이겠구나. 그냥 아예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머릿속은 왜 이걸 수직적이라고 불렀고 시는 왜 수평적이라고 부르는지만 좀 이해하면 되겠죠. 자, Y니까 이제 당연히 반면에라고 하면 괜찮겠네요. 뭐 하는 반면에? 시의 압축은 나왔죠. 바로 수평적인 반면. 자, 다시 말해서 수학에서는 많은 단계들이 자, 이거 보세요. 문법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잘 봐. 문법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해.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식이 없어서 문법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적용을 못하니까 그래. 쉬운 것도 정확하게 적용을 못하니까. 자신도 없고. 여기 보세요. 어딨죠? 다시 말해서 라고 했고 뭐에서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수학 많은 단계? 좀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잘랐어. 그래서 그럼 수학에서는이 됐어. 그러면 얘 혼자가 뭔 거야? 전치사 빼고 나면 문장 시작하고 처음 나오는 명사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야? 주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엄청난 지식의 문제냐고 지금. 아니라고. 그냥 정확하게 자신있게 적용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많은 단계들은 이렇게 했어. 뭐 내가 이제 콤마면 건너뛰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풀어도 괜찮고, 그럼 요렇게 되잖아. 요렇게 되면 많은 단계들은 했는데 히든이 왔어. 히든은 뭐야? 자, 이게 단데 히든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하이드라는 단어의 한 형태잖아요. 몇 번 형태냐고. 하이드의 몇 번 형태? 7번 형태입니다. 7번 형태.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그래. 이걸 못하니까.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어의 동사 형태가 뭐 300까지, 350까지 이런 것도 아니고 꼴랑이 7가지인데 지금 이걸 구분을 못하고 적용을 못하면 되겠냐고. 그럼 여기가 본동사 라인이야, 준동사 라인이야? 준동사 라인 아닙니까 지금 히든이라고 하는 놈은. 그럼 이제 주어는 나왔어. 많은 단계들은. 그럼 이거는 지금 혼자 준동사니까 뭐 숨겨진. 뭐 안에 숨겨진? 단 하나의 언급 안에 숨겨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일기를 써. 단 하나의 언급 안에 숨겨진 많은 단계들. 이렇게 그냥 문장을 썼어. 문제 없어. 일기를 쓸 거라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영어에 여러분이 시험에서 만나는 프리스크립트가 2가지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뭐? 무조건 하나의 문장, 하나의 절에 뭐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본동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절과 절은 반드시 접속사로 연결돼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알겠어? 아니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문장을 쓸 때 본동사 없이 써도 괜찮다고. 근데 시험에서는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시험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없어. 콤마 건너뛰고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 마침표가 떠버렸는데 이게 되겠냐고 문장. 알겠어?
이게 7번이라는 걸 안다면 알겠어요? 준동사 라인이니까 하면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뭐가 있어야 되겠냐? 많은 단계들은 are hidden. 지금 이렇게 있어요. 본동사 are가 있어야 되겠죠. 숨겨져 있다. 자, 이제 콤마로 들어가면 이것도 뭐야? 지어진 이렇게 되겠죠. 뭐처럼 지어진? 층들처럼 지어진. one upon the other. upon은 그냥 on하고 똑같은 거고 하나가 다른 하나 위에, 그러니까 하나 위에 또 하나의 층들처럼 지어진. 자, 시에서는 많은 구분되는 아이디어들이 not necessary면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수직적으로 오더된 건 아닌데 꼭 수직적으로 나열되지는 않은 많은 이 뚜렷한 아이디어들이 압축됩니다. 뭐 속으로? 하나의 표현 속으로. 그러니까 수직적이지 않게 나열된 생각들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이다. 그 모호한 이해가, 시의 모호한 이해가 아무런 피해도 초래하지 않는 이유이다. 이게 바로 뭐 하는 반면에 한 모호한, 이것도 모호한이라고 했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모호한 이해가 comprehension. 수학의 모호한 이해는 get back, 되돌아오는 반면에 누구한테? 우리한테. 나중 단계에서 어떨 때? 다음번 층이 뭐 할 때? 지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말만 이해하면 독해적으로 이제 끝나겠죠. 수학은 뭐라고? 층이라고. 층. 벌티컬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1층을 제대로 안 지으면 2층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층이 지어질 때 뭐 하지 않으면 그 층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약한 이해는 결국 너한테 부메랑처럼 get back, 되돌아온다고. 언제? 다음에 갔을 때. 지금이야 표가 안 날 수 있겠지만. 알겠어? 하지만 C는 벌티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나열돼 있으니 이게 뭐 지금 벌티컬한 애들은 밑에 거를 안 하면 위에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겠지만 그냥 호리전틀하게 있는 애들은 이건 뭐 이해 못해도 무너지고 할 게 없다라는 뜻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알겠죠? 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되죠. 일단 여기까지는 됐고 잠깐 쉬었다가 잠 좀 깼다가 뒤에 쪽 2개 하죠. 자, 우리는 떠올리지 않는다. 사건들을 정확히 처럼이겠죠. 뭐처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사건들이겠죠. 그것들을 경험한 것처럼 떠올리지는 않는다. 굉장히 빈출되는 소재죠. 인간의 기억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라는 얘기. 엄청 자주 우리의 회상은, 한 사건에 대한 회상은 다르다. 아까도 나왔죠. substantially, 아주 상당히 다르다. 뭐랑 다르냐? 실제의 사건과는 다르다. 이는 때문이다. 그 방식이 명사 뒤에 아무것도 없이 주어 동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꾸며야 되고요. 그 방식이 어떤 방식? 뇌가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 방식. 뭐를?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 방식이 다르다.
다르기 때문이다. 뭐랑은 어떻게 한 컴퓨터가 작동하는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뇌가 정보를 뭐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식은 컴퓨터가 하는 방식이랑은 다르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은 뭐하지 못하다? 있는 그대로이지 못하다. 당연히 컴퓨터는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저장하고 떠올릴 거잖아요. 다시 예를 들면 우리는 추출하려는 경향이 있어. 뭐를? gist, 요점, 핵심. 우리는 요점만 추출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의미를 추출하려는 경향이 있어. 뭘로부터? 우리의 경험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미 이 말 자체가 경험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일단 이 말 자체가. 그렇죠? 경험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거기서 핵심만 뽑아내. 의미만 뽑아내. 내가 겪은 경험을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서의 이게 무슨 나한테 어떤 의미지? 이것만 지금 또 뽑아낸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소에 붙어 있으니까 뭐 하도록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섞일지도 모르게 되도록, 뭐랑 섞일 수도 있게 되도록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섞여버릴 수도 있도록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뭐만 추출해? 의미하고 요점만 추출한다고. 그러니까 의미하고 요점만 추출을 하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 경험한 것과 뭐가 우리가 추론한 것이 뭐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섞여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거죠. 왜? 아니 말했잖아. 의미를 추출한다 했잖아요. 의미를 추출한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게 이런 의미지라고 했으니까 뭐야? 생각이 지금 담겼다는 거예요. 생각이.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듣는다면 단어들의 목록을 듣는다면 잠에 관련된 단어들의 목록을 듣는다면 잠이 아니라 슬립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슬립과 관련된 단어를 들었다 했습니다. 지금 뭐 bed, rest, awake, 침대, 휴식, 깨다, 기타 등등. 이건 예를 들어고요. 이거는 기타 등등이고요. 이런 거를 잠과 관련된 이런 단어들을 듣는다면 우리는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 뭐를? 진짜 슬립이라는 단어를. 위에서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슬립이라는 단어를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겠어? 우리가 들은 단어에는 슬립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그냥 슬립과 관련된 단어만 들었지. 근데 우리는 나중에 떠올릴 때 슬립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버린다고. 마치 슬립이라는 단어가 그 목록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알겠어? 뭐로써 떠올려? 뭐로써? 그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서 그 슬립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버린다. 비록 그것이 does not이니까 뭐가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뭐야? do나 보세요. do 아니면 비동사. do가 일반적인 쓰임일 때 당연히 한다면 뭐를 한다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비도 뭐 명사가 뭐이다 아니면 어떻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do나 비가 뒤에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알아보는 방법이야. 없다면 무슨 문제가 걸렸다? 대동사 문제가 걸렸다 라고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러하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하다가. 그렇죠? 그럼 이 그러하다가 도대체 뭐 하다는 거냐를 찾아야 된다고. 알겠어? 대명사가 어떤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는지를 찾아야 하듯이 이 대동사가 앞에 있는 동사 중에 어떤 동사를 받아서 그러하다고 하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알겠어? 규칙은 뭐예요? 원래의 동사가 일반 동사면 무슨 계열로? 두 계열로 받고 원래의 동사가 비동사 계열이면 뭘로 받고?
비동사로 바꿔. 나는 커피를 좋아해.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래. 어떻게 하냐? I like coffee. And my mom 하고 is야 does야? like잖아요 지금. 그럼 뭐야? does.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나 한국인이야. 그리고 내 동생도 그래. 이렇게 한다면 I am a Korean and my little brother does야 is야. is로 가야 된다고. 알겠어? 예. 요런 게 대동사 짝 맞추기라고. 됐어? 그럼 이제 봐. 우리가 결국 중학교 문법과 고등학교 문법이 다른 것은 고등학교 문법, 그러니까 중학교 문법은 그냥 뭐를 못해도 그냥 그림 맞추기만 하면 돼. 근데 고등학교 문법은 늘 글과 함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문법이 아니라 다 뭐라고 해? 어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어법. 실제로 언어 속에서 어떻게 이 문법을 활용을 해야 되느냐를 묻는 게 지문하고 늘 함께 나오면서 지문에 음입하기 돼야 이 문법도 구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거에 먼저 의미를 알아야 얘가 어떤 놈을 받아주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알겠어?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잠과 관련된 단어들의 목록을 듣는다면 우리는 잠이라는 단어를 리스트에 있던 것으로서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 비록 그것이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것은 뭐고 그러지 않은 건 뭐겠냐? 아까 내가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실제로 단어의 목록에는 뭐가 없었어? 잠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잠이라는 단어가 목록에 있는 것으로서 떠올린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맥락상 그것은 뭐여야 되고 슬립이라는 단어여야 할 것이고 그러지 않는 건 뭐겠어? 리스트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일 거라고. 알겠어? 근데 리스트에 있다 없다라는 말을 뭘로 표현했어? 비동사로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죠. 알겠어? 그러므로 does가 아니라 뭐를? is를 썼어야 돼. 알겠어? 대동사. 그냥 합하면 무슨 말이라고? 그 슬립이라는 단어가 그 목록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슬립이라는 단어가 목록에 있는 것으로서 자꾸 떠올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달리 뭐와는 달리 컴퓨터와는 달리 뭐하는 회복하는 뭐를 어떤 파일을 회복시키는 컴퓨터와는 달리 그러니까 회복시킨다는 건 있는 그대로 다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떤 기억은 이런 컴퓨터와는 달리 있는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내는 컴퓨터와는 달리 기억들은 뭐 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 뭐를 이것도 회수니까 이것도 떠올림이죠. 회상이라고 할까요? 회상을 다른 기억들의 회상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면 also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내용이 하나 또 바뀌었잖아요. 앞쪽까지는 뭔 내용이 나온 거야? 앞쪽까지는 뭔 내용 나왔어? 인간은 있는 그대로 떠올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떠올리지 못하고 자꾸 의미만 추출하려고. 즉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니까 뭐해? 예를 들자면 뭐해? 그 목록이 없어도 연상시켜서 다른 단어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해버린다 이거죠. 있는 그대로 떠올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뭐야 이제 있는 그대로 떠올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있는 그대로 떠올리지 않는다 말고 또 기억의 특징이 부정하게 특징이 또 뭐가 있냐? 어떤 기억이 다른 기억을 방해해버리기도 한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만약에 긴 시간이 일랩스 경과하다죠. 경과했다면 뭐 이래로 경험한 이래로 한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이래로 긴 시간이 경과했다면 그리고 만약에 네가 경험했다면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했다면 그것도 몇 번 경험했다면
뭐 이래로 그 원래의 경험 이래로 그랬다면 예상되죠? 그러면 chances are 대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갑니다. 알아야 돼. 그럴 때는 그냥 아마도 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다면 아마도 너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냥 아마도 너는 발견할 거야. 그게 어렵다는 거야. 감옥이죠? 진목적어 자리에 충분히 투부정사 쓸 수 있죠. 뭐 하는 게 어렵다고 발견할 거야. 이런 경우면 뭐 하는 게 떠올리는 게. 원래의 사건을 정확히 뭐처럼 그게 일어난 것처럼 정확히 그대로 일어난 대로 너의 기억은 원래 사건의 기억은 뒤섞여 버릴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죠? 비슷한 다른 사건들이랑 뭐랑 기억들이랑 뭐의 기억들이랑 관련된 사건들의 기억들이랑 됐나요? 넘어가서 마지막 4번. 자, 권력은 한 흔한 형태다. 뭐의 그 촉구? 뭐를 향한 촉구? 뭔가 통제력을 향한 촉구의 한 흔한 형태다. 이런 말이 어렵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영어가 되게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통제력인데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게 느끼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말이 나왔고 통제력이라는 말이 나왔어. 권력이 뭐야? 남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은 내가 남에 대해서 뭐를 가진다는 거야? 통제력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얘기를 설명할 때 영어권 문화에서는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알겠어요? 연관시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란 남을 내 맘대로 하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알겠어요? 내가 남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식의 표현. 자, 있다. 한 전체적인 사회과학이 즉 정치학이 있다. 받쳐지는 연구하는 것에 권력을 연구하는 것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석을 전체적인 사회과학 그리고 정치과학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근거가 뭐야?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이게 두 가지이면 이즈가 될 이유가 없겠죠. 됐어? 그리고 또 이게 병렬이라면 콤마가 아니라 뭐였어야 돼? 엔드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로 해석했어? 어느 한 가지 뭔가 전체적인 사회과학이 하나 있어. 이걸 뭘로 했어? 그래서 이 콤마를 동격으로 처리했다고 그래요. 즉 정치학이 있지. 이렇게.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당연히 여러분 사회과학이 넓습니까? 정치학이 넓습니까? 사회과학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정치학 아니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회과학이 바로 뭐냐? 정치학이고 이게 이 정치학이 바로 뭐야? 권력을 연구하는 거라고. 정치학. 알겠어? 그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정치학이겠죠. 정치학은 한 설득력 있는 표시입니다. 정치학이 아니라 앞에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권력만 연구하는 뭐라는 게 있다는 거 하나의 통사회과학 즉 정치학이 있다라는 게 그렇다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표시입니다. 뭔 표시겠어? 그것만 연구하는 학문이 하나 따로 있다라는 게 뭐의 표시겠냐고.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되게 중요하다는 표시이겠죠. 이런 말이라고. 어떤 표시야?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다? 근본적인
측면이다. 뭐의? 인간의 삶에. 그럼 그게 뭐겠어요? 머리 안 돌아가지. 이거 뭐 이런 거 받아 써봤자 이거 내가 끊는 거 여기 따라서 끊어봐야 이거 뭐합니까? 여러분 위호밖에 더 돼요? 아 난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시니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해. 머리가 돌아가고 있었어야지 나랑 같이. 내가 지금 하는 거를 여러분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끊는 데서 니들도 끊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돼 있는 공책 보면서 나 진짜 뭐 많이 그렸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권력이죠. 파워죠, 파워. 이렇다라는 게 이것만 연구하는데 디보트 되어 있는 학문이 있다라는 거, 그게 설득력 있는 표시 아니냐. 뭐라는, 그게 파워라는 게 뭐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인간의 측면이라는. 응? 자, 파워는요, 권력은 본질적으로 포함합니다. 뭐를요? 통제력을. 누구에 대한 항상 컨트롤은 오버예요. 짝꿍입니다. 오버는 항상 뭔가의 위를 다 덮치듯 덮어버리는 걸 오버라는 느낌으로 쓴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를 지배한다, 통제한다는 거는 뭔가 내가 얘를 통제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 그 위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오버.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포함합니다. 연구자 데이빗 G 윈터는 정의했어요. 파워를 뭐로서? 능력으로서. 뭐 할 능력? 생산할 능력. 뭐를 생산하는 능력이요? 의도된 효과를 생산해낼 능력. 그렇죠. 내가 의도한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권력을 이용해서 하려면. 누구한테 미치는 다른 사람의 행동들이나 감정들에 미치는 의도된 효과들을 생산할 능력. 어떤 사람들은 추구할 수도 있어요. 권력을. 뭐로서? 수단으로서. 어디로 가는 수단? 한 끝으로 가는 수단. 이럴 때는 이렇게 돼 있으면 편하게 수단과 목적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게. 어떤 목적을 향한 수단으로서 권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처럼? 그런 가정에서처럼,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어떤 가정? 일단 누군가가 일렉트 되면, 선출되면 그 사람은 여기까지 bring about, 초래하다.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많이 원해지는 변화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 위에서처럼. 일단은 뭐 시간 별로 없으니까 너무 딥한 것까지는 안 들어가겠고, 의미상으로라도 좀 이해를 좀 해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권력을 목적을 향한 수단으로서 추구한다. 항상 머릿속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반대가 있으면 반대를 떠올려야 된다고. 반대가 있는 애가 나오면 반대를 바로바로 떠올려줘야 된다고. 권력을 목적을 향한 수단으로서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항상 내가 말했잖아. 집합 A가 정의되는 순간 집합 A의 여집합이 정의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권력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도 있다는 얘기야. 권력을 목적으로서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너네가 이런 표현은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 이런 논쟁이 나오면 이거 자체를 좀 명확하게 잘 생각하고 잘 이해를 해봐. 7살짜리 동생한테도 설명할 수 있게끔. 알겠어? 만약에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돈을 벌려고 미쳐있어. 근데 나한테 돈이 뭐냐?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가족들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돈에 미쳐있어. 지금 돈 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돈이 뭐예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 그럼 뭐야? 그냥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막 통장 보면서 그냥 이걸로 좋은 거야. 아니 뭐 돈을 벌어서 막 집에 막 현금으로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이걸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 좀 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좀 더 그래도 좋아 보이는 경우는 뭡니까? 수단인 경우죠. 권력도 좀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권력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 새끼는 어떤 놈이에요? 윤석열이죠. 또 내가 정치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또 혹시 또 이 안에 또 지지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또 미안합니다. 혹시 지지자가 있다면 정말로 미안해요.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인데 누군가가 선출이 되면, 그러니까 이 선출되면 이게 뭐인 거야?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선출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놈이 뭐 할 거라고? 많이 바래지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지금 뭐인 거야? 권력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수단인 거라고? 많이 바랬던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뭐? 수단인 거라고. 그러니까 말을 서치했으니까 이거 맞출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겠어? 그러나 그러면 이제 뒤에 예상했잖아 우리. 항상 집합 A를 정의하면 집합 A의 여집합이 정의되는 거라고.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이제 뭐야? 권력을 뭘로 추구하는 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놈. 왜냐면 다른 놈들은 아마도 추구해. 권력을 for its own sake. 어려운 거 아니고요. 알아야 될 수고입니다. 굉장히 빈출되는 놈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for 여기다가 소유격을 쓰란 얘기입니다. 진짜 원이라는 게 아니라 for its own sake이니까 it이 뭐였어? 권력이잖아요. 그럼 뭐야? 권력 그 자체를 위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권력을 얻어서 뭘 위해서 권력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얻는다 이거지. 알겠어? 권력 그 자체를 위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도 써.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할 때도 뭐라고? 지금도 이제 똑같은 거 하나라도 더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아니라 그냥 보세요, 여러분. 얘의 sake. 얘의 sake. 뭐야?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우리 의를 표현하는 방법이 오브로 써서 하는 것도 있고 어퍼스페이스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 개 써놓고 막 흐뭇하게 똑같은 동의어 표현 하나 얻었다. 뭐 이게 지금 뭐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지. 알겠어?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이제 권력을 추구하는데 권력 그 자체를 위해서 권력을 추구합니다. 다른 놈들은. 그리고 만족을 얻어. 직접 뭘로부터? 만들 수 있는 것으로부터 타인들을 뭐하게? 바꾸게. 그 방식을,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부터 뭐를 얻어? 만족을 얻어. 권력으로 뭘 바꿔서 그 뭔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게 아니라 권력 그 자체가 딴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건데 그냥 그 자체가 좋다 이거지. 딴 사람들을 내 맘대로 행동하게 하는 게 그 자체가 좋다. 실제로 그 구체적인 목표는 사람들의 뭐를 가진 사람들, 높은 craving, 열망을 가진 사람들, 뭐를 향한 권력을 향한 높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표는 이거 정말로라고 했잖아요. 그럼 계속 이어가겠죠. 좀 더 강조하면서 권력욕이 높은 사람들의 진짜 구체적인 목표는 그럼 이거 뭐야? 구체적인 목표가 주어져. 그러면 즉여야 되겠죠. 이게 틀렸네요. 구체적인 목표는 보인다. 대니아라는 거 이다 인 듯 보인다. 뭐라는 것인 듯 보인다. 뭐라는 거? 그들이 원한다는 거. 가지기를. 영향력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얘기해 보니까 결국. 그냥 얘네들이 권력을 얻어서 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서 그래서 이루고 싶은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는 건데 그냥 딴 사람들을 바꾼다는 그 영향력이 본인한테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좋다 이거야. 알겠어? 그런데 그것은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야. 만드는 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걸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본인은 이런 권력을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남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 그럼 이게 그냥 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 봐봐 다시 내 말. 그냥 내가 남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고 그냥. 그럼 뭐여도 상관없어? 내가 진짜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얘가 뭘 하고 안 하고도 소용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나는 내가 남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알겠어? 가지는 것,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뭐일 수 있어? 좋은 걸 향할 수도 있고 혹은 나쁜 걸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뭐를 가진 높은 욕구를, 권력을 향한 높은 욕구를 가진 한 사람은 즐길 수도 있어요. 주는 걸, 돈을 누구한테? 한 고생하는 가족한테. 단지 왜냐하면 그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게 뭐냐? 가주어. 진주어죠. 보는 게 만족스럽기 때문에. 뭐를 보는 게? 얼마나 많이 자기가 바꿀 수 있었는지 그 가족의 삶을. 이런 문제를 보세요.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뭐가 좋은 문제냐면 이런 거를 여기에 빈칸을 때리기가 진짜 좋은 거라고. 글을 이해했다면 여기에 무슨 말을 집어넣어야겠느냐. 지금 후반부부터 그러니까 진짜 찐 주인공이 누구야? 권력 얻어서 뭐 어떤 일을 해야지 하는 건 말고 그냥 내가 남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라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후반부부터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 얘네들의 습성을 지금 설명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는 놈이야? 이게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읽으면서 자꾸 나쁜 쪽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뭐도 있어? 좋은 걸 향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해놓고 고생하는 가족한테 돈 주는 걸 즐길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권력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다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얘네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뭐야? 보는 게 좋으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가 얼마나 많이 자기가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좋으니까. 즉 본인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알겠어? 이 말이 여기에 녹아들 수 있게끔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좋은 변형 문제가 되겠죠. 알겠어? 그리고
이제 수능이 EBS 수능에서의 연계가 내가 전에 말했죠. 그러니까 직접 연계는 아니더라도 간접 연계는 어쨌든 있다. 간접 연계가 뭐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 알겠어? 이 내용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 알겠어? 권력을 향한 추구가 권력 자체를 위해서 권력을 찾는 놈들이 있고 얘네들은 그냥 뭐가 좋은 거다? 본인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다. 그냥. 알겠어? 네, 이런 논리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